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시 집권기. 자, 흥선대원군이 집에 갔다.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한 반발. 개혁에 대한 반발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겠어요? 경복궁 중건, 또 뭐가 있었겠어요? 또 뭐 있었지? 포포제 실시.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게 제일 반발이 컸죠. 이것 때문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에 갔고 결국 이제 친청 세력이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존의 권력이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권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권력이 바로 고종의 친청 세력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흥민씨 세력이 이제 등장한 거고, 여흥민씨라는 거는 명성황후 집안이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통상계화론이 등장했다. 자, 진사님들 통상계화론 옆에다가 제가 타자로 쳐줄 테니까 적어보세요. 통상계화론은 서양과 무역을 하자. 그래서 박규수, 오경석, 유흥기 이런 사람인데 박규수 같은 사람은 박지원의 손자예요. 그럼 이 박규수는 어느 영향을 받았을까? 누구의 영향을 어느 학문의 영향을 받았을까? 그렇죠. 박지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어느 학문의 영향을 받았을까? 실학이죠, 실학. 실학 중에 중상학파. 그리고 내가 서울시에 몇 번 얘기했는데 중상학파는 기본적으로 북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 더 나은 학문이 있으면 배우자라는 주장을 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경석은 내가 알기로 역관 출신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많이 봤겠죠. 그래서 유홍기 등 통상 계열론자들은 적극적인 계열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서는 잠깐 끊을게요. 넘어가서 수신사 볼게요.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디까지 이 2차 수신사를 어디까지 설명할 거냐면은, 여러분 책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책 일단 몇 페이지예요? 이거 띄었어야 되는데. 에이. 진사님들 그 179페이지인가요, 여러분?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그 179쪽에 보면 여기 여백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여백. 혹은 본인이 따로 연습장을 꺼내서 좀 적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판서를 할 테니까 판서 준비 좀, 필기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수업하면서 점점 왜 이렇게 사람이 나가냐? 내 생각인데요, 진사님들. 저도 컴퓨터를 좀 좋은 걸 사고 이제 업그레이드도 저도 이제 할 만큼 해서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도 안 되는데, 진사님들이 비대면 시기에 내가 친한 여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여학생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비대면 하면서 이 컴퓨터를 사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심했다면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진짜 학생들 입장에서 이 비대면으로 갑자기 전환돼가지고 컴퓨터하고 뭐 어제도 그 가니까 그 뭐지, 컴퓨터 그 전자랜드에 가니까 요새 여학생들 그거 많이 들고 다니는데 애플 뭐 이렇게 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되게 많이 들고 다니던데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학생들도 참 이번 이 비대면 시국에 진짜 참 부담이 됐겠다 싶어요. 패드 진짜 많이 사더라. 특히 간호과 애들 많이 사대. 그게 필기를, 간호과는 워낙 필기할 게 많아서 그런가. 자, 보겠습니다, 진사님들. 자, 필기를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거부터 일단 기억합시다. 수신사, 2차 수신사인데
수신사는 어느 나라에 가는 거예요? 수신사라는 거. 어느 나라에 가는 거야? 일본에 가는 겁니다. 일본. 일본에 가는 거예요. 일본에 가는 건데 이 잘 보이십니까? 그래서 일본을 가는 건데 이 일본을 갔다가 일본을 갔다가 이때 당시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가게 됩니다. 김홍집이 일본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황준센. 황준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황준센을 만났는데 이 황준센에게 이 사람이 외교관이에요. 청나라 외교관. 그럼 지금 질문할게요. 청나라 외교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청나라 외교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 있는 거예요. 청나라 외교관이 일본에 있는데 이 청나라 외교관을 만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아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러시아랑 우리가 이제 조하연 진사님 들어오셨어요? 조하연 진사님 이거 필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황준센에게. 그러니까 황준센이 我给你介绍一下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니뜨바로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소개합니다. 밥 먹었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춘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적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적이 누구냐? 바로 러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춘센이 이 동북아시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책을 자기가 오늘 얘기하면 논문이죠. 논문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을 준 거예요. 그 논문의 이름이 바로 조선책략.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준 거예요. 이 조선책략의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선책략이라는 내용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과 청나라와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근데 이 중에 하나의 더 서양의 국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아름다울 밑자를 써서 미국이라고 해야 된다. 미국과 같이 손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아시아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이 외교 관계의 주체 세력을 누구로 해야 된다? 청나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자, 이게 황춘센이 얘기한 조선 책략의 내용이야. 근데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딱딱딱딱 중에 우리가 접해본 나라는 어디야? 우리가 접해본 나라. 접하지 못한 나라.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나라. 아니야, 러시아는 싸워야 되잖아. 러시아는 이미 접해봤잖아. 그 나선 정벌에도 접해봤고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나라 중에 우리가 못 접해본 나라. 그렇지, 미국이지, 미국. 이 미국을 못 접해본 거지. 그래서 이 황춘센의 얘기를 듣고 이제 들고 간 거야. 누구한테? 고종한테. 그래서 고종한테 이러한 논문이 있다고 이제 고종한테 얘기하니까 고종이 여기에 훅 한 거야. 자, 그럼 황춘센의 말대로 합시다. 여기서 질문. 황춘센의 말대로 합시다 하면 누구랑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겠어? 황춘센의 말대로 합시다 하면 누구와 외교 관계를 맺어야겠어? 그렇죠. 미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세상에는 찬성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 하는 사람도 있겠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 세상에는. 그지? 그래서 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찬성하는 쪽은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돼. 그럼 조미 수호 통상조약은 뭐냐면 조선하고 미국하고 이제 조약을 맺는 거야. 그러면 조선은 미국한테 뭘 주고 미국은 조선한테 뭘 주냐? 먼저 조선이 미국한테 준 거.
바로 최혜국 대우라는 걸 줘요. 최혜국. 최혜국이라는 뜻이 최고의 혜택을 주는 국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최혜국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포이그젠플을 하면 이런 거지. 자, 미국, 일본,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조선하고 일본하고 조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런 거야. 울릉도에 나무를 벨 수 있는 권한을 줬어 일본한테. 그러면 그거를 이제 조약문을 공개를 하면 이제 미국이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야, 나도 나무를 가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본과 똑같은 대우로 미국한테 해주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또 프랑스가 울릉도에서 뭐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런데 미국이 가서 나도 오징어 잡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국한테도 또 혜택을 주는 거야. 이게 다른 나라의 좋은 혜택을 미국이 달라고 하면 미국한테도 그대로 적용해 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도 다른 나라의 혜택을 주는 게 최국 조약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넘어가도 되겠어요? 다들 필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집사람한테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여줬으면 집사람은 나한테 랍스타를 사야 되잖아. 세상 기브앤 테이크니까 내가 조선이 미국한테 최고를 줬으면 반면에 미국은 나한테 뭘 주냐? 거중조정을 줬어요. 거중조정. 미국이 조선한테. 그럼 거중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일본하고 조선하고 전쟁이 터졌다. 그럼 미국이 잘 들어야 돼. 이거 헷갈릴 수 있다. 미국이 전쟁에 참가해서 우리나라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중재를 해주는 거야. 야, 일본, 너 조선 건드리지 말라 했지. 싸우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건 반드시 미국이 우리 도와준다는 거야? 안 도와준다는 거야? 이건 도와준다는 거야? 안 도와준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도와준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겠지. 그래서 중립이죠, 중립. 그러면 고종은 왜 다른 나라를 빼고 왜 미국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달이 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이걸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돼. 왜 고종은 그렇게 미국에게 안달이 났을까? 조선 책략도 있지만 그걸 보고 안 믿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미국한테 안달이 났어? 서양에 있는 국가 중에 식민지가 없는 나라. 미국이 식민지가 없었다고. 근데 학생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이때 당시에 식민지가 없고 싶어서 없었겠어? 미국이 왜 식민지가 없었겠어요? 그런 것도 그 송재우신 쌤이 얘기한 건 한 40점 정도 될 것 같다. 그것도 그렇고 이때 확실히 학생들 들어봤어요. 링컨이라고 들어봤어요. 링컨. 남북 전쟁 그죠? 링컨하고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이때 당시에 영토를 확장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내 영토도 다 못 써갖고 안달인데 굳이 다른 나라를 점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고종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채 미국이 식민지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구나 해가지고 아름다울 밑자를 붙인 거지. 그럼 미국이 이제 아름다운 나라냐 이제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겠죠? 음. 그러자 이제 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의 이름이 보빙사입니다. 자, 요 보빙사인데,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보빙사의 이제 중요한 점인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과 맺은 조약. 최초로 서양과 맺은 조약이고 이것도 뭐겠어요? 최초로 서양에 보낸 사절단이겠죠. 사절단. 이 사절단인데
이 사절단에 간 사람들이 중요한데 이 사람이 시험에 나오는데 자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갔고 그다음에 유기준이라는 사람이 갔고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근데 둘 중에 이제 누가 시험에 나오냐? 요 사람이 시험에 나와요. 유기준. 나를 가르친 교수님 전공이신데 유기준이 우리나라 최초로 자 요거 밑에다가 적을게요, 진사님들. 유기준이 최초로 미국에서 대학을 이 사람이 이 고빙사에 자 요거 좀 얘기해 볼게요. 고빙사에 갔는데 이때 여름에 갔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보빙사로 이때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여름이었거든. 그럼 우리가 뭐 입고 갔겠어? 여름이고 하니까. 그래서 삼배를 입고 갔어요. 삼배. 그 뉴욕 거리에 나타났는데 난리가 난 거야. 흰색 옷에 삼배를 입고 있고 그리고 머리에 뭐 썼겠어요? 이번에 그 뭐지? 그 킹덤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지면서 힙합 가수들이 이거 쓰고 나오더라 한 번씩. 미국 힙합 가수들이 이거 한 번씩 쓰고 나오더라.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머리에 쓰는 거. 그렇죠. 갓. 그 갓에 보면 이게 안에 머리 묶은 게 보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모자를 썼는데 안에 비치고 옷을 입었는데 안에도 비치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시스루게 강한 거야. 이제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시스루게 강했다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대통령이 나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도자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오늘날 같이 지도자가 나오십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겠죠.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만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들어오시니까 갑자기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놀란 거예요. 왜 얘네들은 땅바닥에 뽀뽀하냐고. 그리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만한 대하에다가 이제 물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가 있어요, 진사님들? 에이, 원샷 문화가 있잖아. 이만한 대하에 물을 원샷을 때리는 거야. 와, 역시 서양 사람들 통이 크고 나면서 원샷을 때리는 거야. 근데 그 물이 뭐 하는 물일 것 같아요, 진사님들? 그렇지, 손 씻는 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옆에 있는 뭐 미국 대통령은 막 빵 뜯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나라 애들은 이제 원샷 때리고 있는 거지. 이걸 바로 이제 뭐라 한다? 이제 문화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특히 유기준이라는 사람이 난 남아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남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서 학사를 받습니다. 학사.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미국 학사를 받고 미국 학사로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 졸업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학사를 졸업하고 유럽을 일주하게 됩니다. 유럽 일주. 그게 바로 시험에 유럽에 갔다 온 내용을 일기로 적었는데 그 책이 바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서유견문입니다. 서양을 보고 온 책이다 이 말이에요. 서유견문. 그리고 이 보빙사를 갔다 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배워온 게 있는데 우편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우편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을 만들게 되는데 그 우체국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이름. 그렇죠. 우정국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요 노트가.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첫날부터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국사가 어려운 이유는 한 개 한 개씩 끊어서 외우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어서 공부하면은 오히려 공부하기 쉽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건 내 생각인가요? 그러면 넘어가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영남에 있는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는데 그게 바로 영남 끊고 만 명이 상소를 올렸다 해서 만인 소고 영남에 만 명이 상소를 올렸다 해서 영남 만인소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누구와의 조약을 반대하냐면 미국과의 조약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반대한 사람이 이만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러시아가 온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 미국하고 조약을 맺는 건데 이 미국에 대해서 전화는 얼마나 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청나라가 자 지금부터 얘기한 이거 시험에 나왔다. 조미소 통상조약은 학생들이 미국이니까 일본에서 주선해 준 걸로 아는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청이 주선해 준 거예요. 청나라가 주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주선해 준 건데 그러면 청나라하고 일본, 미국하고 뭔가가 꿍꿍이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영남에 있는 만 명이 상소를 올렸다. 미국과의 조약을 반대하는. 그렇다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개화사상이라고 얘기하겠죠. 서양과 문명을 맺었는 개화사상. 영남 만인소는 서양과 문명을 맺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상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정척사라고 해요. 위정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진사님도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나 이거 여기 뚜껑 좀 씻고 올 테니까 진사님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이해가 안 된다. 진사님들 이해 다 돼요? 넘어가도 될까요? 요거 시험에 한 번씩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넘어가서 쭉 봅시다. 자, 진사님 여기 보면 종두법이라고 있어요. 종두법. 요거 일단 줄 거 놓으세요. 나중에 내가 따로 설명할게요. 자, 통리기무하면 요거 시험에 나온다. 영민시 세력은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그렇죠.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통리기무함을 설치했다. 그러면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잠깐 조선시대 권력기구 변천 과정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조선시대 최고 권력기구는 어딜까? 의정부죠. 의정부. 그러다가 누구로 넘어가게 됩니까? 비변사로 넘어가게 되죠. 비변사로 넘어간 이유는 임진왜란 때문이죠. 그러다가 다시 의정부로 권력이 넘어옵니다. 누구 때부터? 흥선대원군부터. 그러다가 이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개화 정책을 실시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개화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정책이니까 이 정책이 제일 뭐 돈이 가장 모이겠지. 그래서 참여한 인물을 보면 민경이, 민겸호, 조형아, 민치상 뭔가 느낀 점 없습니까? 그렇죠. 다 측근들이죠. 그리고 통리기무하문 밑에 요거 줄 12사가 있다. 진사님들 12사가 뭐냐면 진사님들 질문할게. 의정부 밑에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의정부 밑에 몇 개 부서? 여기다 적을게요. 의정부 밑에 몇 개 부서가 있어요? 그렇죠. 의정부 밑에 몇 개 부서가 있다? 6개 부서가 있죠. 6조라고 하는데 통리기무하문 밑에는 몇 개 있겠어? 기무하문 밑에 12개의 부서가 있는 거지. 아시겠죠? 통리기무하문 밑에 12개의 부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모군란 때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다.
자, 영남 마인소 사건 별표.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위정 척사 사상. 지사님 제가 오늘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다이어트 하라고 심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할 건데, 아 그래도 점심은 그래도 일반식을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학교 식당을 간 게 너무 화가 나네 진짜. 아 너무 맛이 없어갖고. 아 비타민. 신유진 지사님 고맙습니다. 그 몇몇 진사님들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진사님들 중에 뭐 시험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공부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계신데요. 진사님들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좌절하실 거 없습니다. 아직도 시간 남았고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조금씩 복습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동네 바보 오빠라고 생각하고 진짜 동네 바보형 바보 오빠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나 요새 새벽 4시에 자거든. 그러니까 제가 다 답변해 드릴게요. 자 봅시다. 배경. 고종이 미국과의 통상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나자 이거 했고, 자 조사 시찰단.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시험에 등장하는 문제. 조사 시찰단. 다른 말로 심사유남단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잘 들어야 돼. 영남 만인소 사건이 일어났어. 누구와의 조약을 반대하는? 미국과의 조약을 반대하는. 그래서 미국과의 조약을 반대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시위를 한 거야. 한마디로 미국과 조약 맺으면 안 됩니다 하고 시위를 한 거야. 오늘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일본을 배우자라고 사절단을 보내면 돼, 안 돼? 지금 외국을 배우지 말자고 난리인데 여기다가 외국 사절단을 보내겠다고 하면 돼,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응, 안 되죠. 이게 중요해. 여기 옆에다 적으세요. 암행어사로 위장해서 갔어요. 암행어사를 어떻게 위장해서 일본을 가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고 암행어사 갔다 오라고 하고 부산에서 만나갖고 몰래 밀양했어요. 밀양. 응. 그래서 가서 뭘 배워왔냐? 세관하고 박물관 등을 보고 왔대요. 응. 간 분들 보면 홍영식, 육일준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홍영식하고 육일준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자 여기서 선생님들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여기에서 친일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친일파가 아닙니다. 여기서 친일파는 뭘까? 여기서 생각하는 친일파는 뭘까? 일본이랑 친한 사람도 많고 일본의 문물을 배우자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음.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친일파는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1900년대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정말 띠떼끼예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별기군 볼게요. 별기군. 별기군은 신식군대. 그죠? 신식군대인데 군대를 개편해요. 우리가 오군형이 있었죠. 오군형 뭐 있었어요? 훈련도감, 충원청, 어청, 수호청, 금이형 이렇게 5개 군대가 있는데 제가 이 군대만 외우라 했죠. 훈련도감하고 뭐만 외우라 했어요. 훈련도감하고 금이형만 외우라 했죠. 자, 진사님들 말 나온 게 복습해 볼게. 훈련도감 나오면 뭐 찍으라고? 임진왜란하고 유성룡 찍고 뭐 찍으라 했어요.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찍으라 했죠. 그죠? 그런데 금이형 나오면 누구 찍어라? 금이형의 오군형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 말 나오면 누구 찍으라고? 숙종 찍으라 했죠. 근데 이런 5개 군대를 2개 군대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든 군대가 무의원 군의형인데 이 군대들을 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90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식 군대가 이제 일본 교관을 초빙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신식 군대와 90군대의 차이점이 뭔가요? 일단 총부터가 달라요. 총이 달라요. 총이. 남자 진사님도 알 것 같은데 조총은 여기 총은 여기다가
총이 있으면 여기다 화약 넣고 알 넣고 이렇게 쏘는 게 조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신식군대가 나오는 그 진사님들 신식군대의 총은 혹시 남자 진사님 이 신식군대 총은 뭘 것 같아요 혹시? 이게 탄창이 들어가는 총이에요. 탄창. 여자 진사님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총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총알을 이렇게 끼워 넣는 거. 그래서 지금은 군대에서 총을 쏘면 땅 쏘면 자동으로 장전되는데 이때 당시 총은 한 발 쏘고 땡기고 다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총보다도 훨씬 빠르겠죠. 왜냐면 조총은 화약 넣고 쑤시고 심 넣고 불 붙이고 하면은 벌써 이렇게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군대 훈련법을 이제 일본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데다가 이 신식 군대의 대다수가 양반집 자식이기 때문에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리고 빈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모군란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영선사. 자, 진사님들 잠깐 영선사 하기 전에 잠깐 판서 좀, 요 빈 여백에다가 판서 좀 적어볼래요? 어떻게 정리하면은 일단 이거 볼게요.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일단 지금 바로 설명할게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알고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청나라에서는 아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편 전쟁 청나라에서는 이제 아편 전쟁이 있었고 이건 그냥 알 필요 없어요. 태평 청국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이건 하여튼 이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의 과학 기술을 깨닫게 된 거야, 청나라가. 여기서 중요해. 이건 적어야 돼. 아, 우리 서양의 무기와 과학 기술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뭘 배우자? 서양의 이게 중요해. 무기와 과학 기술만 배우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서양의 무기와 과학 기술만 배우자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양무 운동. 양무 운동. 양무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양무 운동인데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게 양무 운동인데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진사님 생각해봐.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는 그대로 왕정이고 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 부분에 보면 신분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제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이러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청나라에서는 서양의 과학 기술만 배우자. 그게 바로 양무 운동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로 일단은 메이지 유신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메이지 유신은 모든 걸 다 서양 걸로 하자는 거야. 모든 것을 서양 것으로 하자. 그럼 모든 것을 서양 것으로 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일본은 특이하게 모든 것을 서양 걸로 하자고 하면서도 일단 정치는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라는 건 뭐냐면 왕은 있지만 정치를 안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입헌군주제가 정도전이 얘기하는 재상 정치예요. 그 다음에 신분제는 있을까 없을까? 에어컨 껐더만 덥다. 신분제는 있을까 없을까? 신분제는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신분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보면 이 청나라를 따라가자는 애들이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 양문동을 따라가자는 애들이 보통 친청파라고 얘기해요. 친청파.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대 관계를 계속 하자고 주장하는 애들이야. 사대 관계를. 그리고
여기 이 친청파가 있고 이 양무 친청파가 있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서양과 무역을 하되 과학기술만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친청파들은 똑같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왕도 있어야 되고 신분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겠지. 그러면 메이지 유신을 주장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얘네들이 보통 친일파인데 이 친청파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온건개화파 나중에 배웁니다. 친일파를 급진개화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친일파들은 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친일파 입장에서는 왕은 이때 입헌군주대가 돼야 돼. 왕은 있지만 권력이 없어. 신분제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신분제도 없어야 돼. 다 일본 것처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자 진사님 지금 필기한다 바쁘실 텐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게 중요해. 명성황후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될 게 맞을까? 그러니까 명성황후는 왕실 사람이잖아. 고종하고 명성황후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고종하고 명성황후는 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고종하고 명성하고 일로 가 있으니까 열받아서 난을 일으키는 거야. 그 난이 바로 갑신정변이 되는 거야. 진사님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필기하시면서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 한 잔 먹을게요. 자, 이제 넘어갈까요? 넘어가도 됩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 내가 만약 그때 태어났다면 이제 나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동경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조선 사회가 좀 이때 당시에 별로 희망이 보이지가 않았거든.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친일파들이 일본 편에 섰어요. 일본 편에. 일본처럼 해야 된다고 섰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한 가지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일부는 이제 좌절해가지고 낙향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일본 속에 살란다 해가지고 일본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애들이 이제 진정한 띠떼끼가 되는 거죠. 유기주는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본처럼 돼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의병을 죽이는 걸 보고 유기주는 낙심을 하고 낙향을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살고 있었는데 일본이 찾아와서 그 공작하고 이렇게 막 그때 상금하고 막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유기주이 뭐라 하냐면 만국의 지식인이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 만국의 신하가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일본이 준 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이제 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뛰어옵니다. 제가 받으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유기준 아들이 이걸 받습니다. 그래서 유기준 아들이 친일파라고. 대단하죠. 완전히 진짜 아버지를 이걸 와 나는 만약 내 자식이 그렇게 했으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뒤주에 가둬야 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자 볼게요 진사님들. 자 영선사 별표 별표 시험에 아니 영선 별표가 아니고 영선사도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지난번 시험에 쳤을 때 기억나는 거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영선사 조사 시찰단 이거의 공통점은 뭐 외국에 사절단을 보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보면 영선사는 청나라에 갔으니까 당연히 뭘 배우자고 주장하겠어요? 무기만 배우자 주장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기를 배우러 갔다가 이모군란 때문에 이제 유학 자금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유학 자금이 이제 이 사람들은 유학 간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의 돈으로 유학을 갔는데 돈이 와야지 공부를 할 건데 돈이 안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설치한다? 귀국 후에는 기기창을 설치한다. 이것도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진사님들 잘 들으세요. 영선사가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와. 갔다 와서 설치하는 거는 기기창. 이거 무기 만드는 거예요. 자, 조미수어 통상조약 볼게요. 자, 조선 책략. 요거 별표.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진사님들 설명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거중조정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이거 외워야 되긴 하지만 한능검에서 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나라 볼 것도 없다. 그냥 최국 나오면 미국 찍어라. 알겠죠? 세계 항구 개항하고 그다음에 자주 아까 뭐 자주라는 단어 나오면 그냥 일본 찍고 최국 나오고 거중도성 나오면 그냥 읽지도 말고 미국 찍어라. 알겠죠? 자, 결과 볼게요. 고종은 거중조정으로 미국을 잡아두고자 하였고 그에 대한 조건으로 최국 대우를 해주었다. 하지만 나중에 미국이 일본의 침략을 용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종의 외교 전략은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자, 서양과의 수교, 조선 책략 한번 읽어보시고요. 서양과의 수교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것만 공부해. 자, 개화파의 형성과 대두. 자, 국내 18세기 후반 실학과 북학론의 영향을 받아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이 통상계화론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청해 양무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자라고 주장을 했다. 대표적인 인물은 박규수. 자, 여기 지금부터 설명 잘 듣습니다, 진사님들. 한능검에 인물사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인물사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근대사 편이 가장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은 근대사 인물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잠시만요. 기침할 때 못생겨 보일까 봐. 그래서 이 근대사 인물들을 시험에 나오는 사람만 보는 게 중요하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아주 많이 나온 사람은 제가 줄을 긋고 한 중간 정도 나온 사람은 그냥 두꺼운 색으로 하겠습니다. 김옥균, 김홍집, 이 사람 거의 단골이고, 박영효, 이 사람 친일파, 서광범, 유길준 단골,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나온다. 홍영식은 보기로 많이 나와요. 왜 홍영식이 시험에 나오냐면 이 사람이 우정국 그 담당자였거든.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 이들은 여운민시 세력은 개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개화 세력은 중앙정계로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분열은 왜 분열이 되냐? 이모군란 때문에 분열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참, 진사님들 그 앞에 좀 넘어가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박규수 좀 보면, 박규수가 그때 당시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불태운 사람이에요. 둥글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위정척사,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이 최고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의 전통 사상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들은 반외세, 반외세라는 것은 서양과 일본을 칭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서양을 반대하니까 당연히 흥선대원군을 지지했겠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많이 틀리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한 거 잘 듣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양반들한테 인기가 이거부터 하자. 양반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흥선대원군은 양반에게 인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양반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경복궁하고 서원철폐, 그다음에 또 하나 호포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기가 없었어.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 예를 들어 누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싫어한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하는 정책 중에 뭔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양반들이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쇄국 정책이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양반들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했다라면 틀린 답이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보면 이항로라는 사람,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하죠. 최익현. 이분 시험의 단골입니다. 우리가 마치 햄버거 세트를 시키면 햄버거하고 콜라하고 같이 나오듯이 세트입니다. 이만손은 누구에 대한 외교 정책을 반대했다? 얘는 이제 일본에 대한 외교 정책을 반대했으면 조선 책략은 누구에 대한 외교 정책을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제가 이런 사료를 넣어놨습니다.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듣습니다. 진사님들 이거를 안 읽고 시험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료를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사료를 안 읽는 이유는 당연히 읽어야 되지만 이걸 읽고 풀이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다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목을 수고를 했어.